네, 부디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 2편에서는 1편과 연결해서 평균 대지 지분을 어떻게 확인할 건가. 이건 물론 그 국토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에 들어가면은 면적 다 나오고 해서 그것을 뭐 평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고 세대수로 나누면 되는데 그럼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알 수 있는 평균 대지 지분을 확인하는 방법 한번 보시죠. 자, 네이버에서 부동산 디스크라고 칩니다. 부동산 디스코라고 접속을 하면은 거기서 찾고자 하는 아파트 또는 지역을 검색을 해요. 아파트, 무슨 뭐 어디 아파트? 그리고 거기서 토지 면적을 확인하고 세대수로 나누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평균 대지분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면 잘 모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자, 네이버에서 네이버 있죠? 여기에 부동산 디스코라고 쓰는 겁니다. 부동산 디스코. 디스코라고 딱 쓰게 되면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디스코, 여기 위에 뜨죠. 디스코라고. 등기로 확인한 실거래가. 이 디스코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떠요. 디스코를 클릭하면은. 그러면은 요 윗부분에 아파트, 자기가 찾고자 하는 아파트 이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써요? 뭐, 자양동 한양아파트 저렇게 쓰는 거죠. 한양아파트. 한양아파트라고 쓰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쭉 나오죠. 한양아파트라고 쓰면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요. 자, 여기 보면은, 자양동 695번지, 번지가 나오고요. 자양 한양아파트,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 나오고요. 444세대 플러스 상가까지 54호. 주택 444, 그리고 상가 54호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저걸 더하는 거죠. 444에서 54. 그러면 498. 그렇죠. 498이죠. 자, 이렇게 해놓고요. 저기서 해놓고 여기서 토지를 검색하는 거예요. 토지를. 자, 토지를 딱 누르면은 정보가 나오죠. 면적이 뭐가 나와요? 8210평. 8210평. 토지 면적이 땅의 전체 대지 면적이 8210평입니다. 8210평. 이게 나왔죠? 자,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까 8200, 여기 전체 대지 면적이니까 8210평 나누기 아까 444, 요거는 주택이고요. 요건 상가였죠. 요걸 더해서 8210평 나누기 498 하면은 16.49평이 나오는 거예요. 16.49평. 그러면은 아까 제가 어떤 말씀 드렸죠? 15평 이상이 되면은 일반 분양이 꽤 나온다. 15평 이상 되면은 일반 분양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15평 이상 되면. 그럼 15평 이하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업성이 떨어지는구나라고 느끼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게 15평 이하가 돼서 14평이야. 이 아파트는 모태 재건축.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고 할 수 있어요. 사업성이 있다 없다는 뭘 나타내 주는 거냐면은 사업성이 있게 되면은 사업을 좀 빨리 추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업성이 나오니까 나중에 재건축을 하게 되면 내가 추가 부담도 어느 정도 적게 들어갈 거고 일반 분양이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빨리빨리 동의를 하겠죠. 그렇죠.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부는 있지만, 대부분 사람은 동의를 할 거예요. 사업성이 나오는데. 근데 14평이 됐다. 사업성이 없네. 그렇다고 해서 동의 안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는 사람도 동의해요. 단지 사업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지지부진해지거나, 그래서 계속 지지부진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14평, 13평이 된다 그래서 못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또 안 나오니까 잘. 그래서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대지 지분이 15평 이하니까 13평인데 이거 사업성 없으니까 이게 재건축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15평 이상 되는 것들이 있는데 왜 굳이 13평, 14평을 들어가요? 그래서 계산을 해봐가지고 어느 정도 이게 만약에 20평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업성 엄청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인근에 있는 단지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내가 이 지역에 꼭 들어가고 싶어. 어느 지역에. 그러면 그 근처에 아파트 재건축 할 수 있는 연한이 30년이 다 되거나 아니면 30년이 넘거나 해가지고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면 비교를 해보면은 여긴 대지분이 12평이네. 여기는 15평이네.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당연히 15평짜리를 선택해야 되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의 평균 대지분을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건축 아파트를 보실 때 꼭 반드시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재건축을 좀 우리가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DJ를 열심히 봐주시는 분들은. 자, 유용한 부동산 사이트. 자, 부동산 디스크에서는 방금 얘기했듯이 평균 대지분을 확인하면 되고요. 아실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치면 돼요. 아실. 여기는 이제 개발 예정 지역 확인, 그리고 공급 예정. 얼마만큼의 아파트가 공급이 될 것인가. 이런 공급 예정을 우리가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 있고요. 부동산 플래닛은 노후도를 확인을 한다고 해요. 노후도. 근데 이제 노후도가 이게 조금 오래된 거라서 노후도가 이렇게 100% 맞지는 않지만 대충 노후도 확인을 할 수 있다. 부동산 정보광장은 부동산 거래 정보. 이건 뭐냐면 서울 이제 부동산 정보광장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부동산 아파트 거래량, 매달 거래, 그 다음에 전세 거래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요. 호갱노노는 관심 지역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관심 지역 확인, 그리고 후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서 판단할 수 있는, 우리가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사이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간단하게 이 대지지분 재건축에서 우리가 정말 알짜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재건축 투자의 비밀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재건축 아파트를 사실 때 꼭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셔서 꼭 성공적인 그런 투자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